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워크시트 어떻게 잘 채워나가고 계시나요? 제가 워크시트 3장을 총 드렸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장은 기업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 분석하는 방법, 세 번째 장은 오늘 기업 정보 활용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남은 학교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야 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채워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워크시트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꼭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과제물로 LMS에 딱 올리셔야지만 여러분들 패스로 이 교과목 이수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업 정보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워크시트를 말 그대로 동영상 강의를 잘 들으시고 2장을 잘 채우신 분은 이 채운 걸 토대로 한번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정보 활용하는 방법은 총 3개의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의 조건. 여러분들이 결국은 기업 분석을 하는 거나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기업에 이렇게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어.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의 조건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 거는 말 그대로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쌓아가야 되는지 그 노력의 결과물이 어떤 거로 나타날지 경험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그걸 토대로 커리어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적합한 인재. 실제로 면접장을 가거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들을 실제로 기업에 가서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저희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인재상과 적합한 사람이요. 또는 해당 분야, 지원 분야에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에 적합한 사람, 말 그대로 기업과 직무에 역량을 갖춘 사람. 예를 들면 기업에서는 인재상, 경영 철학, 추구하는 어떤 미래 비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재. 직무 역량은 뭘까요?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춘 사람. 말 그대로 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나와의 역량의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의 조건이 인재상이 이겁니다. 도전 정신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직무 역량은 실질적으로 도전 정신뿐만 아니고 성실함과 꼼꼼함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과목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너는 어떠한 과제를 주어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거를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노력하는 도전정신이 있어. 그리고 너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학과목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너만의 이런 장점이 있어 라고 표현하며 나의 장점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과 직무 역량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인지 이 공통점이 기업이나 직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사람이 기업에서 실제로 좋아하는 인재의 조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에서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쵸.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이 공통점이 점점 많을수록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 우리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기업과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나의 역량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니네 회사에서 발휘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피력하는 게 기업 정보를 탐색하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의 공통점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1주차에 했던 게 말 그대로 이 부분을 탐색을 한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경험 리스트를 통해서 나의 역량과 공통점은 무엇인지에까지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기업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인재상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첫 번째로 알아볼까 합니다. 실제로 취업포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인재상을 통해서 어떤 가장 채용 시 중요하게 보는 인재상 키워드는 뭡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인재상 키워드는 총 7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번째는 협업,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정직과 신뢰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열정이 있는 사람, 일곱 번째는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의 조건을 통계로 뽑아본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특정 직업군, 그 다음 특정 직무는 요거 이외에 다른 역량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원하는 공통 역량은 여기에 있는 7가지 키워드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말 그대로 니네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기업의 인재상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여기에 있는 7가지 키워드처럼 공통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업에 있는 인재상 중에서는 공통점은 없지만 말 그대로 직장인이면 당연히 가져야 될 여기에 있는 공통 역량 중에서는 나 이런 얘기 들어본 거 있어 라고 하면 그 부분을 피력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와 기업 직무 역량의 공통점을 제시하는 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말하는 말 그대로 인재의 조건 중에 우리는 이 사람을 뽑고 싶어요. 말 그대로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명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 그대로 기업에서 말하는 적합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제가 2명의 한번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요 친구입니다. 제가 예시로 들은 겁니다. 이 학과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작업치료학과 3학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학 자격증은 없어요. 그리고 학점은 한 3.2 정도예요. 한 소수하죠. 그리고 그 대신 좀 대내 활동, 학점이 조금 소홀한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 친구는 놀이동산 아르바이트 1년, 노인 요양원 봉사활동 꾸준히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실질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간이 될 때마다 꾸준히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말 그대로 공부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내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에 좀 더 치중한 대학생활을 보낸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간호학과 3학년 친구예요. 이 친구는 대내 활동보다는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토익도 대학병원 가고 싶어서 토익도 820점을 준비를 했고 HSK도 6급, 학점도 4.04예요. 단 뭐가 문제냐면 학점이나 어떻게 어학 점수를 조금 키운 반면에 이 친구의 약간 좀 안 된 부분은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고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 활동 경험도 없이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한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병원에 말 그대로 두 친구가 각각 다른 직무에 병원에 지원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기업에서 말하는 적합한 인재의 조건은 일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역량, 그 다음에 기업에서의 말하는 조직에서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공통 역량이라고 하는 직장인이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인성적인 부분,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을 기업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업에서 좀 더 일할 때 말 그대로 사람들과의 이런 아니면 환자들과의 교류를 잘하고 대인관계나 소통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일을 열심히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더 뽑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명 그게 적합한 인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면접을 보지 않은 이 상태에서 사람을 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채용 시장에서 경험과 경력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1번 지원자와 2번 지원자 중에서 어떤 친구가 경력과 경험이 좀 더 다양하게 많나요? 그쵸? 1번 친구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요즘 말하는 적합한 인재의 조건은 경험과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1번 지원자 같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선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1번 지원자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작업치료학과. 나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작업치료를 할 거야.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노인 전문 병원이야. 말 그대로 내가 했던 봉사활동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내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할 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내외 활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기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스펙을 갖췄냐, 오버스펙을 갖췄냐로 좀 예를 들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온스펙의 의미는 뭘까요? 직무 수행과 유관한 스펙. 아까 1번 지원자 작업치료학과 친구가 이야기한 앞으로 본인이 일을 할 때 노인 전문 병원에서 일을 할 때 도움될 수 있는 경험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온스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버스펙의 의미는 직무 수행과 무관한 스펙. 어떻게 보면은 간호학과 우리 친구의 예시, 2번 친구의 예시는 학점 높은 거 물론 지식이 가지고 있는데 좋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토익이 말 그대로 800 몇 점까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 되면 일정 수준이 되면 그 점수를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른 경험을 더 스펙을 쌓는 게 필요하지 불필요한 스펙을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오버스펙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을 많이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병원을 취업하고 싶은데요. 병원 저는 실질적으로 대학병원 스펙들 보니까 토익이 한 600점이 넘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토익이 610점밖에 안 돼요. 선생님 저 그래서 서류 안 될 것 같고 불안한데 저 610점보다 더 올리기 위해서 한 800점은 나오기 위해서 지금부터 토익 준비 열심히 해야겠죠? 저 이제 졸업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온스펙을 위한 노력일까요? 오버스펙을 위한 노력일까요? 그쵸. 이거는 온스펙이 아닌 어떻게 보면 오버스펙이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커트라인이 토익 600이에요. 그러면은 600점이 조금만 넘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그 커트라인만큼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토익 준비를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다른 경험 스펙을 늘리기 위해서 찾아보는 게 더 효과적으로 온스펙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업에서의 적합한 인재의 조건, 말 그대로 채용 공고를 확인한 다음 내가 말 그대로 채용 공고에 있는 그 자격 요건에 어느 정도 수준의 합당한지를 먼저 비교하는 거. 그래서 그 자격 요건에서 커트라인보다 조금만 높으면 되지
더 많이 올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다른 경험이나 경력 스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험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의 조건, 적합한 인재의 조건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경험을 남은 학교 생활 동안에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일명 취업 준비하시기 위해서 무슨 노력하세요? 라고 구직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소개서 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면접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소개서나 면접도 결국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경험치를 정리하고 기업에서 선호하고 직무를 할 때 필요한 역량을 정리해서 공통점을 찾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구직자들한테 항상 미리 저학년 때부터 경험 리스트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고 이 경험 리스트 중에서 내가 실질적인 작용 요건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기, 졸업하기 전까지 채워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졸업이 아닌 지금 어떻게 보면 졸업을 조금 시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경험 리스트를 실질적으로 현재 나의 시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경험이나 지식이나 역량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경험 리스트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자, 예시를 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전 1주차에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에서 모든 부분이 아닌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직업을 제가 조금 직무를 설정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병원 행정 업무를 한번 조사를 한 걸 토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병원 행정 업무 NCS 통해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주요 하는 일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요 세 가지만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병원 시설 관리, 두 번째 병원 출납 결산,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원 세무관리. 이거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업무라고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저는 정리를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병원 행정 업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지식, 기술, 태도, 그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뭐 인재상, 직업 기초 능력은 공통 역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통 역량과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말하는 인재상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한번 역량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직무 분석할 때 제가 어떤 툴 쓰라고 했죠?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렸었습니다. 워크넷, 그 다음에 NCS. 워크넷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NCS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저는 NCS를 찾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병원 행정 NCS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병원 시설관리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 시설 관리에 필요한 행정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재무회계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네 번째, 정확한 안전기준 준수 태도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객관적인 관리 기준 적용 태도가 필요하고 다음에 있는 밑에 내용은 인재상, 공통 역량,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직무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해가지고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 역량, 정확함, 일을 하기 위해서 회계 기초 지식 필요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문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함이 필요할 것 같아. 두 번째로 컴퓨터 좀 잘 달아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저는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하고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성실인 협업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인재상과 공통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유추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 기업 분석한 거 1주째 한 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나와의 공통점 제시해야겠죠. 나는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지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뭐를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로 제가 만난 어떤 학생의 이야기에 이 경험을 제가 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고요. 한 6개월 정도 했었고요.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잠깐이지만 단기적으로 쇼핑몰 창고 정리 및 엑셀 정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창업 경진대회도 좀 참가를 하고, 학교 운영진 활동을 하면서 축제 때 총무 역할을 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이건 고등학교 때 취득을 했고, 병원 회계 수업, 전산 실무, 인사 조직 수업은 실질적으로 학교 교과목에서 배운 거예요. 제가 이거 어디에서 조사를 했을까요? 경험 리스트는 제가 만났던 친구의 이야기들을 좀 조합해서 정리해 본 거고요. 여기 밑에 병원회계, 전산실무, 인사조직은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예시로.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역량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어떤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매칭,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선생님, 저는 쇼핑몰 창고 정리, 엑셀 정리 아르바이트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수치 입력을 잘한다고 칭찬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요거예요. 저 병원 회계 수업 들으면서 실제로 일을 할 때 도움되는 재무회계 지식 좀 쌓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 창업 경진대회 때 실제로 다른 과 친구들이랑 같이 한 조가 돼서 협업을 하면서 협업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 하면서 점 사장님이 굉장히 성실하다고 칭찬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주차에 했던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경험에서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 그게 일을 할 때 어떻게 도움되는지 매칭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 그대로 당장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알아야 되나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내가 부족한 경험이 무엇인지, 부족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채워나가는 시간적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때 도움될 수 있는 경험이 난 별로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대내외 활동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무슨 활동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이걸 매칭을 하냐면 이 노력의 결과물이 결국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살짝 옆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1주차에 제가 충남대 병원 채용 공고 보여드렸었어요. 거기에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소개서 마지막 항목에 충남대학교 인재상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4가지 인재상 중 자기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를 선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 근거를 포함해서 기술해 주세요. 말 그대로 나는 인재상에 이 중에서 성실인과 말 그대로 약간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성실하다고 말할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야 된다? 말 그대로 사례와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 페이지에 했던 경험 리스트에 실질적으로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실하다는 얘기 들었네요. 그럼 그걸 여기에 녹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녹여냈는지 샘플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기소개서에 1년 동안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개인 카페여서 음료 제조부터 청소, 재고 정리까지 해야 할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녁 타임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3, 40분 일찍 출근해서 오전 아르바이트생 일을 같이 도와서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장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면서 저에게 마감, 정선 업무까지 맡기셨습니다. 병원 행정직은 시설관리부터 출납관리까지 책임감과 성실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몇 자 쓰라고 했어요? 300자 쓰라고 했는데 딱 이렇게 하니까 285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실하다는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그쵸. 카페 아르바이트 했던 거. 말 그대로 난 3, 40분 일찍 가서 내일 아님에도 도와줬어. 성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의 원하는 인재의 조건처럼 원하는 적합한 인재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내 경험과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직무 역량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냐. 내가 말 그대로 경험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고 이렇게 매칭하는 작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말 그대로 아까 예시를 드렸던 우리 간호학과 학생처럼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걸 쓰려고 보니까 저는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단기 아르바이트나 대내외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 인재상에 적합한 공통 역량에 적합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 샘플을 통해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창업경진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협업 능력을 펼친 적이 있어요. 경험 리스트에서 우리 화살표 갔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그게 노력의 결과물이 정리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교내 경진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면서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던 저에게는 대회 참여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다른 학생과 다른 학과 친구들과 친구들 3명과 한 조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같은 팀이 되기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팀장을 맡았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선정 주제는 평소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보완할 물건을 찾는 것이었고 저희 팀은 매주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다기능 멀티탭을 최종 아이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발표 진행을 위해 PPT 제작 및 발표 준비 모두 각자의 맡은 영역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팀은 마케팅과나 창업동아리 같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면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협업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행정직은 타 부서와의 협업을 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나는 기업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라고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험, 그게 직무에 어떻게 활용될지까지를 정리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앞으로 쌓아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재의 조건과 그리고 경험 리스트, 그게 이전에 1주차에 했던 직무 분석, 기업 분석과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 결과물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쉬는 시간에는 이걸 토대로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이트들을 활용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